알고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항상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아이 셋을 낳고 오랜 기간 경력 단절 여성이었습니다. 외벌이로는 도저히 아이 셋을 키우기가 힘들어서 용기를 내어 공부방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대기업 평균 연봉 이상을 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좋은 건 제 아이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 등원을 챙길 수가 있었고 주말에는 온전히 쉬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왜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지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외모는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반영이며 다른 사람에게 주는 첫인상의 키라는 거예요. 특히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부모님들과 만날 때 저의 단정하고 전문적인 모습은 신뢰를 쌓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스스로를 대하느냐가 곧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결정한다고 믿었어요. 항상 준비된 모습, 깨끗하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전문성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매일 신경 쓰기가 쉽진 않아요. 아이들 아침 등교 준비하고 집안일에 공부방 관리까지 바쁜 일상 속에서 옷차림까지 신경 쓰는 건 정말 큰일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노력이 큰 자부심을 주고 스스로 아낀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올라가며 제 일에 대한 집중력과 전문성을 높여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상담에 오시는 부모님들 앞에서 저는 그저 공부방 선생님이 아니에요. 아이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죠.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 모든 것이 저희 공부방의 품질을 말해주니까요. 집에서 일한다고 해서 편안함에 빠져 있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편안함 속에서도 최고의 전문성을 추구하며 저희 공부방이 동네에서 신뢰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옷차림은 비단 공부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꼭 일이 아니라도 적재적소에 맞는 옷을 입는 건 그 사람의 매너이며 일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애티튜드라고 생각해요. 제가 출산으로 아이만 보던 시절 하루는 크리스마스라고 남편이랑 레스토랑을 갔어요. 아이 보다가 급히 나가는 바람에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었는데 그때 남편이 장난으로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속상하고 서운하고 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 말로 인해 제가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이미지나 스타일링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키운다는 핑계로 좀 막 입어도 될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그건 정말 핑계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냥 게을러지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여서 나쁠 게 뭐야 라는 생각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큰아이 어린이집에서 학교일을 하는데 무대에 서서 얘기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날 밤 남편이 정말 예쁘더라 하는 거예요. 누가? 하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하는데 뭔가 그동안 노력들이 좀 성공한 묘한 기분이었고 기분 좋은 칭찬이었습니다. 가족인데 뭘 그리 꾸미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내가 나를 아끼는 과정에서 느끼는 자존감이 올라가는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발표며 수업, 설명회 등을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는 몇 벌의 원피스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전투복이라고 부릅니다. 이 옷을 입으면 저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서 긴장되는 순간을 버티곤 하거든요. 그런 날은 옷으로 시간을 끌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귀찮아서 계절에 맞는 전투복 몇 가지를 정해두고 입고 나갑니다. 무기만 없지 사실 총성 없는 전투에 나간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를 혹시 아시나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기대가 높을수록 그것에 부응하려는 노력도 커진다는 심리학적 이론입니다. 옷차림을 통해 우리는 더 능력 있고 성공적인 사람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이미지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발표를 하는데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슬리퍼 비슷한 거 신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사람들이 연사의 말에 기대를 안 하게 되고 본인도 발표에 자신감을 잃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단 0.1초 만에 결정된다고 해요.
자녀들이 어디를 갈 때 옷 매무새를 이렇게 만져준다든지, 남편이 출근할 때 넥타이를 바로 매준다든지, 옷을 단정히 입어라 라고 하는 거는 어딜 가서 무시를 당하거나 선대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꼭 좋은 옷이나 명품을 입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옷차림은 단정하고 깔끔하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불편하지 않은 옷차림이면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서 면접관들이 면접자들의 옷차림에 따라 적합성을 판단하기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옷차림이 다가 아니죠. 0.1초 만에 판가름 나는 첫인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옷을 입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나쁘다거나 말을 예쁘지 않게 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 등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옷도 그런 것들을 감춰주지는 못합니다. 옷차림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넘어선 인성과 능력, 바른 성품 등이 있어야 합니다. 옷차림은 단지 형식일 뿐 실제 능력이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옷차림을 신경 쓰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명품이 되어야지. 아무리 값비싼 명품을 두르고 있어도 내 성품이 그에 맞지 않으면 비싼 것을 두르고 있은들 값어치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옷차림은 삶의 자세와 태도,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옷차림에 신경 쓰되 그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자신감을 높이고, 높아진 자신감은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주는 최고의 모습을 만듭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이 그 첫인상을 강화시키지만 결국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옷차림으로 시작해서 진정한 자아로 빛나는 과정에서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고답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